안녕하세요. 오늘은 횡령죄, 배임죄,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는 355조 1항, 2항에 각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은 구속요건 해당성, 위후성, 종합사 이유가 없고 책임 능력이 있고,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특히 이 구속요건 해당성이 중요해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맨날 걸어다니면서 법원 앞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사람들이 좀 챕터를 보면서 해달라 해가지고 간단히만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일부분이고 사건마다 다 달라요. 그 의뢰를 주시면 그 맞게끔 잘 작성해 드립니다. 자, 횡령, 배임죄, 고소장 이 네 줄이 사건을 형사로 만듭니다. 저는 법학 박사고요. 형사법을 전공했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을 전공했고요. 법무사 전문위원이고 2011년 17일 법무사 시험 참석 합격했습니다. 실무에서 횡령, 배임 사건을 맡아보면 가장 흔한 착각이 하나 있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 내 돈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쓰면 수사가 움직일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횡령, 배임, 고소장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할 인물로서는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딱 이것입니다. 횡령, 그 돈이 왜 타인의 재물이었고 왜 보관하는 돈이었는데 어떻게 내 것처럼 썼는가. 배임, 그 사람이 왜 내 사물을 처리하는 집이었고 그 어떤 인물을 위배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가. 오늘은 이 구조들은 누구나 따라 적을 수 있게 정리되겠습니다. 고소장 전체 구조는, 고소장은 고소인 인적상, 피고인 인적상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고소 취지, 업무 행령상 인용, 배임, 업무상 인용, 배임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핵심, 시간순, 구속요건, 고소 이유, 왜 횡령, 배임인지 논정, 입증 자료 및 첨부, 성분은 4, 5번에서 나와요. 여기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잘 써야 돼요. 특히 횡령, 배임은 다툼이 있는 존재라서 민사를 보이는 수사가 있고 그 민사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횡령의 같은 경우에는 1항이 있는데, 형법 355조 1항, 타인의 재물 보관관계, 왜 그 돈을 맡긴 상태였나, 불법 영득 의사, 반환 정사연을 끼고 자기 것처럼, 이미 처분행위, 언제 어디로 얼마를 빼갔나, 손해, 그래서 누가 손해를 봤나. 그래서 보면 회사, 타인의 재물을 보면 보관자의 지위인데, 회사 자금, 법인 계좌, 단체 자금, 조합, 모임 회비, 공사대금, 예치금, 위탁 판매 정산금, 대리수령금, 임대보증금 일부 보관, 공동명의 자금 중 특기 목적금, 포인트, 내 돈이라고 쓰지 말고 비고수인이 보관자, 관리자로서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관계를, 자금이라는 관계를 먼저 박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수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무슨 계좌를 관리하며 지출 권한을 부여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자, 불법 용도 의사, 반환 정산 의무를 깨고 자기 것처럼, 개인 카드값, 대출, 도박, 생활비로 전형, 정산 요구 후에도 없다, 못 준다로 보팀, 장부를 숨기거나 허위 지출을 꾸민. 포인트는 횡령은 사용했다가 아니라 정산 반환의무를 배반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산 요구, 내용 증명 문자, 회피 거부 흐름을 꼭 넣으세요. 이미 처분행위, 언제 어디로 얼마를 빼갔나, 이체 일시 금액, 수취계좌, ATM, 현금 인출,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개인계좌로 이체, 제3자 송금. 포인트, 횡령은 숫자 사건인데 날짜, 금액, 계좌가 고소장을 살립니다. 손해, 그래서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나. 법인 단체의 자금 유출에 고소인의 금전 반환 불능, 잔액 명시. 포인트, 가정하지 말고 원금 잔액을 정확하게 쓰세요. 배임죄 고소장 핵심은, 배임죄는 형법 35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사무처리자, 그 사람이 왜 사무를 맡았나, 임무위배, 권한은 있었지만 그 권한을 목적 반대로 썼다, 재산상 손해, 회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현실화됐냐, 이익치 등 누가 이익을 얻었나, 이게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그 사람이 왜 내 사무를 맡았나, 대표이사, 임원, 재무담당, 관리, 위임받은 대리인, 공동사업자 중 자금 계약 집행 권한을 가진 자. 포인트는 가까운 사이는 필요 없습니다. 권한과 역할의 핵심입니다. 임무비배, 권한은 있었지만 그 권한을 목적 반대로 썼다. 회사의 불리한 계약을 고의로 체결, 리베이트 뒷돈 받는 구조로 거래, 담보제공 금지인데 담보제공, 회사 자산 헐값 처분, 공동사업적으로 자기 사업 돌림. 이건 횡령, 배임, 병합이 자주 나옵니다. 포인트는 배임은 나쁜 결정이 아니라 맡은 임무의 기준을 어긴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임무의 기준, 규정, 결의, 계약, 관행을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 회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현실화됐나, 손해액, 차액, 미해수 채권, 불리한 조건으로 확정된 비용, 담보권 설정으로 인한 강제집행 위험 증가 등 구체화. 포인트, 손해가 날 것 같다는 약합니다. 계약서, 정산법, 견적비거로 손해를 숫자로 만드세요. 이익취득, 누가 이익을 얻었나, 비고소인 본인, 가족, 관련 업체, 차명, 거래처의 부당이 등. 포인트, 배임은 손해, 이익이 함께 보일수록 강해집니다. 민사로 보일 위험을 없애는 문장 설계, 횡령, 배임이 흔히 흔들리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미정산, 전산 다툼처럼 보이는 경우는 정산에 안 됐다만 쓰면 민사입니다. 보관관계, 누가 어떤 지위로 사용처, 개인적 전용, 반환 거부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판단으로 방어되는 경우 배임에서
투자 실패, 거래처 부도는 결과만으로 배임이 아닙니다. 사전 이해충돌, 자기이익, 비정상 조건, 비교 견적, 은폐, 허위 보호 같은 임무위배 정황을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범죄사실 작성법 실전인데요. 범죄사실은 연표입니다. 아래들 틀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횡령 범죄사실 템플릿은 보관관계 권한 부여 경위, 고소인은 2026년 2월 몇날 몇월 며칠 피고소인에게 무슨 자금, 계좌, 현금, 법인카드를 회계, 정산, 지출, 집행 목적으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자금 성격, 타인의 재물, 해당 자금 법인, 단체, 공동사업 명의 자금으로 개인용도 사용이 금지된 목적입니다. 자, 이미 처분, 이체, 인출, 결제, 피고소인은 몇 년 몇월 며칠부터 몇 년 몇월 며칠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얼마를 피고소인 개인계좌, 제3자 계좌, 현금 인출, 법인카드 결제 방식으로 유출하였습니다. 거래 내역 첨부하고요. 증거, 불법 영덕에서 정황, 정산 요구 거부 회피, 고소인 몇날 몇월 며칠 정산 및 반환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거부 반환이라며 반환을 거절하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지출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무관한 사업 등 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손해,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은 얼마이며 고소인 또는 법인단체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횡령죄 템플릿이고, 배임범죄사실 요래 쓰면 됩니다. 지위, 타인의 사무처대자, 조문에 다 있어요.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 분석해 놓은 거예요. 피고소인은 직책 위임관계에 따라 계약 체결, 자금 집행, 자산 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지임이었습니다. 임무 기준, 해당 사무는 정관 이사의 결의, 계약, 내규, 관행에 따라 특정 절차, 가격, 상대방 검증, 이해충돌 금지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임무 이행에 피고소인 몇날 몇월 며칠 비정상 조건, 자기 관련 업무, 업체, 허위보고, 은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손해 및 이 결과가 회사 고소인은 상당 손해를 입었고, 피고소인은 면돈 상당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비교 견적, 계약서, 대금 흐름 첨부. 고소이유는 짧게 하지만 날카롭게, 고소이유는 길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정도는 충분합니다. 피고소인 보관자 사무처의 집에서 고소인의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목적의 사용, 이해충돌, 거래, 비정상 조건, 계약 등으로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이로써 횡령의 손해액이 발생했고 피고소인 또는 제3자는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정산 요구, 반환 거부, 장부 은폐, 허위 보고, 자금 분산, 송금 등 사후 정황상 고의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배임 포함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수사 처벌을 촉구합니다. 증거는 목록화가 실력입니다. 증거 목록 예시. 수사관은 고소장보다 증거 목록을 먼저 봅니다. 핵심은 정리입니다. 거래 내역, 계좌이체, 현금 인출, 법인카드, 날짜, 금액, 수취인 표시, 계좌 명의, 권한 자료, 법인 통장 사본, 직무 분장표, 위임장, 인간 사용 내역, 정산 요구 자료, 내용 정리역, 카톡 문자, 이메일 요구 거부 회피 흐름, 지출 정비 허위 정황, 영수증, 세금 계산서, 거래처 항에서 비교 견적, 계약서, 결의서, 배임 핵심, 결제라인, 이사회 의사를 품위서, 자금 사용처 입증, 개인 채무 변제 내역, 제3자 송금 흐름, 현금화 흔적, 장부 자료 은폐 정황, 자료 제출 거부, 삭제 정황, 가능하면 포렌식 안내, 각 항목에 무엇을 입증하는지 한 줄을 묻히세요. 증거 3. 몇 년 몇월 정산 여부 및 피고소의 반환 거부 대하 불법 영사회사 입증.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다 써주면서 실질적으로는 고소장 안에 내용에 박아 넣어야 됩니다. 딱 써고, 그리고 만약에 카톡 내역이라면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뒤에는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있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고소장을 봅니다.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는 실무에서 제일 흔한 실수인데, 감정적 비난, 악질, 발음치는 설득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관계 설명 없이 바로 결론, 횡령했다가 아니라 왜 보관자였는지부터 금액, 날짜, 누락, 횡령, 배임은 숫자가 빠지면 사건이 흐려집니다. 배임에서 실패는 범죄로서 쓸 실패가 아니라 임무위배 정황을 사실로 써야 합니다. 마무리. 횡령, 배임, 고소장은 억울함의 글이 아니라 관계, 보관, 사무처리, 임무위배, 전용 숫자, 손해로 설계하는 문서입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 보관, 불법 영수에서 이미 타인의 재물인데 지가 보관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인데 보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하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 나요. 배임은 사무처리자, 임무위배, 손해이익이고요. 범죄 사실은 연포, 증거 사실은 이거는 예시고요. 사실은 이 증거라든지 조문, 판례 같은 거를 각 사실관계에다가 구성요건 해당성 맞게 하고 많이 박아놔야 돼. 딱 같은 판례는 없걸랑요. 많이 적어놔야 되고 대충 심파적으로 써갖고 택도 없고요. 관계라면서도 양은 또 많이 쓰면서 법리를 많이 적어놔야 됩니다. 의뢰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